투자금 8억으로 미래가치 50억의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스터디 니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에서 아이언키님이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요. 아이언키님이 작년 12월에 흑석 9구역 재개발 지역에 있는 올근생 건물에 투자해서 실투자금 8억으로 미래가치 50억의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3, 4년 뒤에는 현 시세로 추정했을 때 35억 상당의 40평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15억 가치의 상가 한 채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모두가 아파트 투자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재개발, 재건축을 미리 공부해서 엄청난 퀀럼 점프를 한 거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잘못하면 오랫동안 큰 돈이 묶일 수가 있잖아요. 모르면 당한다고 당장 공부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으로 끝내는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 책을 빌렸습니다. 열정이 넘쳐 님이 쓰셨고요. 현재 2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는 1편을 다 읽었고요. 그 내용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2편은 소장할 계획입니다. 혹시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세요. 이번 편에서는 기본 용어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용어를 여러 번 돌려보시고 익숙해지셔야 다음 편에 소개해드릴 실제 사례에 적용할 팁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마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선 숫자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처럼요. 재개발, 재건축에는 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용어가 많은데요. 계속 보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계속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정비 기반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나뉩니다. 한마디로 학교나 공원, 공공시설 같은 것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데 아파트만 낡았다 하면 재건축이고요. 도로도 좁고 녹지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을 해야겠죠. 마치 서초구 방배동처럼요. 다음으로 조합원은 무엇일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의 구성원을 말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갖고 있는 내 부동산을 내놓는 대신에 나중에 지어질 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조합원의 입주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액이 1억 5천이고 프리미엄이 5천이라면 우리는 2억을 주고 조합원 입주권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감정평가액은 무엇일까요? 감정평가액은 조합원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객관적인 금액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파트가 얼마의 가치를 하는 건지 누가 매겨주는 거예요. 당연히 조합원은 감평액이 높게 나오기를 바라겠죠. 실제로 감정평가액이 적게 나와서 실망해서 던지는 급매물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그 물건을 잡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기부채납을 보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부채납은 말 그대로 기부예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내가 기부하는 땅입니다. 도로나 녹지, 공공시설물 등에 들어가는 정비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에 기부를 해야 해요. 앞서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차이를 알아봤었죠. 맞아요. 정비 기반 시설이에요.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 아파트 값이 갑자기 매우 급등하고 재개발은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계단식으로 프리미엄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담금을 보겠습니다. 분담금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추가로 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김 씨의 부동산 간평액이 1억이고요. 그리고 비례율이 100%예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1억 5천이면 내가 추가로 내야 될 금액은 5천이 됩니다. 비례율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100이 넘으면 보통 사업성이 좋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왜 분담금이 5천이냐? 분담금을 구할 때는요.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되는데요. 권리가액은 뭐냐? 간평액에서 비례율을 곱한 값이 바로 권리가액입니다. 내 실제 가치 있죠. 간평액보다는 더 높겠죠. 내 건 재개발, 재건축이 될 거니까요. 권리가액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사업성이 높다면 권리가액도 많아지는 거고요. 사업성이 좀 안 좋다면 권리가액이 좀 작아지겠죠. 조합원 분양가가 1.5억일 때 권리가액은 간평액 1억 그리고 곱하기 비례율 예를 들어 100%가 되면은 5천인 거고, 만약에 비례율이 110%가 되면 권리가액이 커지니까 조합원의 분담금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반대로 비례율이 낮아지면 조합원 분양가는 그대로니까 분담금 역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비례율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례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이 잘 나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종후 자산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뺀 걸 종전 자산 평가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되는데요. 말이 어렵지만 알고 보면 간단해요. 사업 완료 후에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된 후에 이 사업장이 가지게 된 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이 이익금을 현재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간평액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후자산 평가액은 일반 분양 수익과 조합원 분양 수입을 합한 거고요. 총 사업비는 공사비, 철거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전 자산 평가액은 조합원들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 그걸 평가한 걸 총합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소유한 토지, 건축물들의 간평액을 모두 더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100보다 더 비례율이 높게 나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성이 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재 투자를 할 기본 체력을 닦았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사업성 분석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